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는 한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라이브투 호프집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로 대한민국 화재 사고로 유명한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화재 사고가 일어난 후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 56명, 부상 78명의 대참사로 정부 수립 이래 세 번째 규모의 대형 화재 사고입니다. 인현동 라이브투 호프는 4층짜리의 건물로 당시 지하에는 히트 노래방, 1층에는 고깃집, 2층에는 호프, 3층에는 NBA 당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노래방은 내부 수리 공사 중이었는데 화재의 시작은 이곳 히트 노래방입니다. 처음 화재가 장소인 노래방 천장에 설치된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도 수리 명목으로 모두 제거가 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초기에는 전기 스파크로 인해 노래방 바닥에 있던 신호에 불이 붙은 것이라 경찰이 발표했으나 추후 화재의 원인을 번복합니다. 당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불장난을 하게 되어 노래방에서부터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불은 진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입구에서 지하 노래방을 잇는 벽에 소재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염과 가스가 출입구 계단을 가득 채워 그 위층의 사람들은 출입구를 통해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1층은 화재를 금방 알아채고 대피하였고 3층 NBA 당구장에 있던 사람들도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면서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즉 모든 사망자는 2층 호프집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층도 뛰어내렸는데 왜 2층에서만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많이들 의아하실 텐데요. 호프집 내부는 탁자와 의자가 꽉꽉 들어차 있었고 50여 평 정도의 규모의 공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는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아주 비좁은 공간뿐이었습니다. 계단 역시 폭 1에서 2m 정도의 좁은 계단이라 겁에 질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어 완전히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불이 나자 계단은 굴뚝 역할을 해 연기를 위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환풍구를 통해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여 환풍구까지 시체로 꽉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구조물들 역시 주로 인화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불이 붙으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왔는데요. 사고 후 경찰의 부검 결과 밝혀진 사망자 대부분의 사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 5대와 구급차 9대, 소방관 180명과 경찰관 160명에 의하여 3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2층의 많은 사람들은 사망하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비상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불 자체는 이미 화재 시작 후 30분 만에 진압이 되었고 모두 비상구로 탈출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있던 비상구를 베니어 합판으로 막아버렸고 내부 수리를 하면서 창문도 개폐식이 아닌 통유리로 바꿔놨으며 간판으로 쓰려고 모두 판자를 붙여놓은 상태라 뛰어내리는 것마저 어려웠습니다. 만약 2층에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었다면 사망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호프집은 마침 학교 축제가 끝난 뒤에 뒤풀이를 하던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 역시 이들이며 이때는 인천 지역 고등학교 축제가 몰려있던 시즌이었고 축제가 끝난 직후라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복 차림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이후 해당 사건의 업주와 학생들 역시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인천 권역에는 여러 학교들 주변에 유흥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성이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호프집 사장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빠져나가는 학생들에게 돈을 내고 가라며 출입국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마지막 출입국까지 봉쇄된 채 유독가스에 노출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질식사하게 됩니다. 방화범인인 노래방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은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체포되었습니다. 문제의 호프집은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문제업소였는데 1999년 3월 안전기준 미달로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업소 주인이 인수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빌런 호프집 주인 정성갑은 사고 직후 도주하였고 며칠 후 11월 3일 충남 보령시 대천역 앞에서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처음엔 변호사 타령을 하거나 뇌물 같은 건 주지 않았다는 등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 사방팔방에서 어그로를 끌었으나 결국 언론은 정성갑의 전 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비밀수첩에 1998년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중부경찰서 파출소에 지출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역시 구속되었습니다. 사망한 학생의 90%가량 인천 앞바다에 뿌려지는 형태로 장례가 이루어졌고 2004년 사고 지점 인근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기며 위령비가 건립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참사 이후에 건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매번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유령비에 가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주 역시 당시 3층 당구장에서 뛰어내려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고 친구의 조카가 이곳 화재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2월 신인 가수인 SAT의 이게 나예요 뮤직비디오는 호프집 장면 이후 나온 내용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인천 최대의 유흥가였던 동인천역 인근의 구도심 상권은 이 사고가 터짐으로 인해 상권은 물론이며 도심마저 구월동과 관교동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한 타격은 동인천역뿐 아니라 주안역, 동암역의 상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세 지역의 상권은 같이 망하게 되고 원도심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인재로 많은 학생이 희생된 안타까운 인재로 남겨져 있습니다. 19년도 참사 20주기에 유가족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안 부두에서 팔미도를 가는 유람선에 탑승해 추모의식을 치렀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남게 된 오늘의 사건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